우리가 빚을 1000만원만 줘도 그 빚 1000만원 갚기가 무지하게 힘든데요. 그 무지하게 힘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을 1000만원 내면 되게 그냥 우습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그 빚 1000만원 가지고 그냥 금방 갚을 수 있다.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내가 받는 월급이 월에 700만원 800만원인데 버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빚 1000만원을 못 갚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빚 1000만원 갚는 건 무지하게 빡셉니다.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월에 만약에 200만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5달 걸립니다. 실수령액으로 월에 700만원 들어온다고 200만원 여윳돈을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게 그게 수월한 얘기입니까? 힘든 얘기입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4인 가족에 애들 키우고 하는 이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월에 200만원 여유 돈을 마련한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200만원씩 해야 5달 걸리죠. 100만원씩 하면 얼마 걸립니까? 10달 걸립니다. 말하기 좋게 100만원 200만원 빚 갚는 데 쓰는 거, 그거 얼마나 걸리냐고 뭐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1000만원 빚을 갚는데도 5달이 걸리고 6달이 걸리고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원금 기준이잖아요. 1000만원도 이자가 있습니다.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있죠. 그리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1000만원 빚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원금까지 같이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잘 안 하죠. 그냥 1000만원 계속 빚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자가 싸다라고 얘기하고, 이자만 갚으면서 나중에 만기 시점이 되면 원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융권들이 노리는 속셈은 뭐겠습니까? 그냥 갚지 말고 계속 자기네들에게 이자만 상납하는 오래오랫동안 호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00만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자 5%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0만원에 5%면 얼마입니까? 50만원 밖에 안 되죠. 월에 한 대충 이자로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이야, 1000만원 빌렸는데 월에 이자 4만원 밖에 안 된다고? 되게 적네, 부담이 적네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1000만원에 월에 4만원 이자를 냅니다. 근데 이게 원금을 갚기 전까지는 이자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1000만원이 1000만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월에 40만원씩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월에 200만원씩 이자로만 원금을 안 갚고 만기 때 일시 원금 상환한 조건으로 대출을 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200만원씩 금융권에 상납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대출 이자를 5%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더 올라가면 대출 이자는 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자만 얘기하면, 그래 대출 적게 냈기 때문에 나는 대출 이자가, 대출이 빌린 돈이 5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가 월에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 2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그리고 그 20만원씩 해서 1년을 내면요 250만원이죠 20년 내면요 빌린 돈만큼의 이자를 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이야기할 때 이제 처음에 아주 작게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내다보면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들이 꽤나 많이 숨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되게 이제
쉽지 않은데,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무디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좋아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금액이 아주 적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그냥 푼돈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제 저축하는 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더 되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축하는 이제 금액의 수준이 상당 부분 커지게 되죠. 나중에 10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400만원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축하면서 하면요, 월에 300만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3600, 400만원씩 하면 1년에 4800. 이게 몇 년 쌓이면요, 아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게 금방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 2억, 3억을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아니면 배당 이익이나 채권 이자를 가지고 또다시 또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이러면요, 꽤나 유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뻔하고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실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 모으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고요. 빚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빚에 짓눌려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우울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1000만원 가지고 그러냐, 에이 구질구질하게 확 그냥 갚아버릴 거야. 갚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쉬운 아주 푼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1000만원에 대한 무게를 이야기하며 빚이 불어나는 것을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000만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빚 1000만원, 빚 5천만원 되고 빚 1억 되고 빚 3억 되고 5억 되고 그 이후에 도저히 갚지 못할 수준이 됐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걸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 만만하게 생각했던 마음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정신 차리고 살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자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불행하게 부정적으로 어둡게 얘기한다, 세상 사람들 다 망하라고 그러는 거냐, 비아냥거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철석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에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좀 더 크게 깨우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생각의 크기와 그릇에 따라 인생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